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 오늘 이 충남 태안의 한 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가 숨졌던 20대 청년 김용균 씨, 다들 기억하시죠? 오늘이 고 김용균 씨 일주기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노동 현장 여전하다, 이런 지적이에요. 사고 이후에 참 우여곡절 끝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안 내놨지만 제자리 걸음이고, 또 뒤늦게 국회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 역시 미흡한 부분이 참 많고요. 오늘 이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님,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그리고 권미정 사무처장 두 분 초대해서 지난 1년을 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어머니입니다. 지난 10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을 설립했고 현재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미정 사무처장은 민주노총과 전국 불안정 노동 철폐연대 등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김용균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위원회 상임활동을 시작했고 현재 김용균 재단 사무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권미정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균 씨, 또 김용균법, 여러 가지 기억 다들 하고 계신데 김용균 재단 소식은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네. 10월에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한 두 달도 채 안 되는 그 상태네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만들게 됐죠? 용균이 합의가 끝나고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균이 사망한 지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아직까지 합의 이행이 되고 있는 게 없고 또 특조위 공고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 아무 이행할 의지가 정부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가족의 바람이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아있고, 그러나 다들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용균이의 사고는 그냥 단순히 용균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 한 명의 죽음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용균 투쟁을 함께 했던 분들이 고민을 해서 다시 이렇게 계속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는 이런 것을 막아보자라고 해서 실제 4월부터 김용균 재단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10월에 김용균 재단을 띄우게 됐죠.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누군가의 큰 돈, 누군가의 큰 재정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재단이 되기 위해서 후원회원을 많이 모집하고 있고 현재 한 700여 명 이상이 후원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푼돈 모아서 그럼요. 재단으로 네. 영속적인 활동을 해갈 수 있도록 해보자. 네. 그런 거군요. 네. 이 재단에 우리 용균이 이름을 앞에 붙이자. 어머님이 동의해 주신 거고. 네. 용균이가 그 비정규직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해서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싶어서 용균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어머님도 일하고 계셨죠? 네. 어떤 일 하셨죠? 저도 비정규직이었고 작은 하청 업체였습니다. 그 원청과 하청이 같이 일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그냥 PCB 회로 그 PCB 안에 회로가 있는데 그 검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야 근무를 하셨죠? 주야 근무. 네네. 네. 그러니까 밤낮
교대에서 2교대. 네. 그럼 이제 일정 기간은 낮에 일하시고 네. 일정 기간은 밤에 일하시고 예. 용균이랑 같이 못 사셨겠네요. 같이 살았는데도 잘 못 보고 살았습니다. 용균이도 그렇게 뭐 주야 근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요? 네, 용균이도 주야로 했기 때문에 서로 잘 맞지가 않으니까 전화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서로 그랬습니다. 서로 일할 때는 통화도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런 뭐 사고가 나기 전에는 뭐 비정규직, 노동 현장, 뭐 산업재해 별 관심 없으셨죠, 어머니 솔직히?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지 않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이었지만 이렇게 죽는 사람들 별로 못 보고 살았어요. 평생 일을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용균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줄은 생각도 못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현실을 직접 눈앞에서 정말 이 자식의 죽음으로 목도하시니까 처음에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요. 못 믿으셨죠, 솔직히. 아니길 바랬죠. 정말 처음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많이 다쳤나? 아니면 혼수 상태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 경찰에서는 처음에 그냥 사고 났다고만 했군요. 예, 그냥 확인하고 싶다고 해갖고 확인해달라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상태인지 듣고 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발 살아서 정말 별 탈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미 저 세상으로 갔고, 네, 그죠? 네. 일하던 사고, 어떤 작업 현장이나 이런 모습들도 사실 처음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열악하고 험한 곳은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땠어요? 딱 보니까. 들어가면서 어두컴컴했고요. 그때 가동이 멈춰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걸어가는 곳에 눈처럼 쌓여있는 분진가루가 있었고. 분진들. 네. 눈처럼 쌓여있고. 네. 석탄가루 이런 거죠, 다? 네네. 그리고 가동하고 있을 상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몇 미터 앞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분진가루가 많이 날린대요. 용균이 동료들이 하는 말이 정말 현장에서 일할 때는 너무 지저분해서 빨리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네, 네. 그 현장 보시고 어머니가 하셨던 표현, 아이고 이런 데서 일하면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그죠? 가는 곳마다 정말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15층의 높이의 건물인데 그곳에서는 올라갈 때도 직선으로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또 높이 고공에서 건너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닥이 그냥 다 뚫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못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현장이었고 안에 들어가 보면 회전체가 다 노출되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잡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미끄러지면 미끄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바닥에는 호수 같은 것도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용균이는 90호기를 일했었는데 18호기들은 다 노출되어 있었어요. 회전체가. 근데 용균이는 90호기에서 일했는데 다 이렇게 철체로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용균이가 일한 곳은 안이 협소해서 컨베이어 벨트가 중간에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협소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회전체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현장이었는데 그런 것을 2인 1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혼자서 그런 데서 그렇죠. 일을 하고 또 용균이가 일하는 것이 또 이렇게
그 이상 소음이나 있으면 그런 걸 사진 찍어서 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분진가루가 날리면 최대한 가까이에서 그 회전체에 사진을 찍어서 위로 올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 카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카바도 없었고 네네. 2인 1조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또 풀코드라는 그 안전 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깥에 있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는 상태고 조금만 건들리면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건들리면 원청의 그 로스 타임이 있잖아요. 예. 그 30분 이상의 로스 타임이 한번 가동할 때마다 생긴답니다. 그 로스 타임을 하청에서 그 금액을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줄을 쭉 늘어뜨려 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비상 정지 장치가 있긴 있는데 네. 아예 못 쓰게 그냥 예, 그리고 그걸 세우려고 하면 원청의 허락이 있어야만 세워야 된답니다. 아니 비상 정치를 현장에서 즉각 판단해야지 그걸 원청의 허락까지 받아야 돼요? 네, 야간에 그것도 허락을 받으려면 몇 군데에 걸쳐서 전화를 해야 되고 또 몇 군데에 걸쳐서 그렇겠죠. 내려와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 줄 잡아줄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용지물인 그 안전장치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현장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벌써 1년째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지금 일선에 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머님 삶도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그죠? 정말 이전하고 지금 삶이 완전히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그렇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 아빠는 아프지, 그리고 또 애는 학교 다니지, 그러니까 돈 벌기만 해도 빠듯한 생활이었고, 그래서 12시간씩 하루에 일하는 것도 저희가 자청한 것이고, 한 달에 겨우 한 번 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애가 이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못 봤던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눈이 떠졌는 느낌이고 이런 세상이 정말 어두운 세상이 있었구나. 그리고 너무 한 해에 2,400명이라는 산재 사망이 났다는 것도 이제 처음 알게 돼갖고 너무 크게 놀랐었습니다. 용균이 같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다치는 사람들은 몇 배가 되고 또 그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억울하게 죽음이 당했기 때문에 사회적 대참사라고 생각하고 좀 국민들이 좀 올바르게 좀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권미정 처장께서는 우리 어머니 언제 처음 만나신 거예요? 직접 뵌 거는 저도 처음에 이제 김영균 투쟁을 할 때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김영균 분향소도 만들고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다 해서 저는 직접 뵌 거는 정말 이 재단 준비위원회를 할 때 개인적으로 직접 뵀죠. 그 전에는 멀리 계신 먼 발치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노동 현장에 이런 싸움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희생당한 부모님들 많이 뵙잖아요. 뵙죠. 근데 우리 어머님처럼 이렇게 그날부터 현장에 매일처럼 나와서 노동자들과 어깨 같이 하고 국회에도 찾아가시고 이런 분 솔직히 흔치 않잖아요. 흔치 않죠.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대부분이 유가족분들은 물론 되게 안타깝지만 자기의 가족을 잃은 것에 슬픔에 사실 많이 갇혀 계신 편이고 그리고 나면 대부분 지금까지의 삶이 그랬듯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이 사회가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바꿔서 나는 이렇게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서시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뭔가 내 가족이 당한 사고를 잘 마무리하는 것까지만 함께 하시는 경우가 다수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흔치 않으시고 그다음 네. 되게 강하세요. 저는 그 어. 강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슬픔에 갇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재단 대표이시자 용균이의 엄마는 뭐랄까 그 슬픔을 그냥 안으로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이것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 그냥 억울하다라고 소리만 치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예, 이 억울한 걸 내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고 바꾸지 않으면은 자꾸 반복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용균이의 뜻이라고 하는 것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용균이가 네, 마지막 네. 들었던 피켓 그걸 우리가 이전에 용균이의 장례식을 하기 전까지도 그것은 우리 모두의 피켓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용균이가 뭐라고 어머님도 쓰여진 그렇게 피켓을 들었죠? 생각하신 거죠. 용균이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만납시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진짜 사장 나와라. 음. 비정규직 철폐해라. 이런 걸 했죠. 음.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음. 그게 지금의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걸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피켓도 들고 일종의 조합 활동 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셨고. 네. 그래 작년 겨울 그 국회에 매일 찾아가셔서 눈물로 하소연하던 모습도 제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죠? 네. 그때 국회 가실 때 심정이 어떠셨던 거예요? 그때 그 같이 가신 시민대책위 분께서 그 법안에는 그 용균이를 죽인 사람들 처벌 조항이 있는데 그 하한령을 높이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통과되면 그 사람들 강한 처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산안법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예. 꼭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도 같기 때문에 꼭 가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가서 눈물 흘리고 계시면 지나다니던 국회의원들 누구도 함부로 못 지나다녔죠, 정말. 그분들이 자기 그 사무실인가 그 곳을 그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와서 같이 이 아픔 같이 얘기를 하고 여야 할 거 없이 예. 네. 그렇게 해갖고 정말 생각지도 않게 그냥 가서 인사를 하고 함께 해달라고 요구를 네. 했고 네. 그래서 그 밖에서 소위할 때 밖에서 기자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그 법 통과가 정말 될 듯하고 또 어쩔 때는 완전 안 될 듯해서 그래서 너무 노심초사하는 하고 있었는데 그 밖에서 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이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크 잡고 얼마나 더 죽어야지 이 법을 통과시킬 거냐고 호통도 치면서 맞아요. 그렇게 법안심사 소위 앞에서 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좀 이제 어찌 보면 이례적으로 빨리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렇죠. 막상 그 산업안전보건법 거기에 이름은 김용균법인데 거기 보호 대상에 용균이는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지금 얘기하듯이 28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이라 그래서 정말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저희도.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가서 그러니까요. 호통도 치고 눈물도 하고 네.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라도 다를 줄 알았는데 결국 나와 보니 도급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업종도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특히나 화학물질 4개를 다루는 그것을 가지고 가열하거나 제조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에게만 해당되거나 도금 작업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이전부터 이 산업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되었던 구의역 사고 때부터 이야기됐었죠.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용균이의 사고도 그랬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다 빠져 있습니다. 실제 도급의 경우에도 금지한 업종도 사실은 업무도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서는 해제할 수 있게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법안이 처음 이 국회에 가서 논의 시작될 때는 범위가 포괄적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얘기하면서 자꾸 슬금슬금 빠졌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게 국회의원들이 어머님을 여기도 오시라 저기도 오시라 라고 모셔놓고는 뒤로는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게다가
그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총리까지 나서서 그 제대로 해라 말이지. 그렇죠. 근데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초반부에는. 그죠? 막기만 한 것도 있지만 막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간 이후에도 방해 행위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죠. 그래서 그 아까 산처럼 쌓여 있다라고 하던 그 먼지들, 석탄들 다 어느 날 현장에 가보면 싹 물청소가 되어 있거나 싹 치워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 카바 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답안지까지 마련해 놓고 예. 이게 다 밝혀져서 특조위 진상조사가 실제 일정 기간 중단이 됐었죠. 오래 중단됐죠, 그게. 한 보름 이상이 그렇죠? 중단이 됐죠. 맨 처음에는 그 용균이가 좀 잘못해서 걔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그런 사고 당했다. 회사 측에서 막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 하청 이사가 저 처음 만났을 때 용균이는 착실하고 일도 잘하고 했는데 그 고집이 세서 가지 말라는 곳을 가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니 그거 해결해 주겠다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조금 조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 만난 유가족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상적인라면은 그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됐고 예. 그래서 동료들한테 몰래 물어봤습니다. 정말 이러는지 그랬더니 그 이사하고 정반대를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무조건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성격이 별나서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가 아니라 거기 맨날 안 가면 안 됐고 그 일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드러나기까지 이른바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게 금년 8월이잖아요. 8월이죠. 금년 8월. 네. 사고는 작년 12월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은 밝혀져서 그나마 우리가 알지 굉장히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산재 사건에서는 이런 게 안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다 뭐 제보치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그렇죠. 그 용균이 어머님이 국회까지 가서 법까지 통과시키는 현장을 우리가 다 봤고 총리도 직접 나서서 진상조사 지시하기도 했고 했는데도 그 결과가 나오는데 8개월 이상 걸린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죠. 중간 방해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또 그 현장에선 사고도 있고 이러니 우리가 잠시만 관심 끊고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고는 어디선가 또 벌어지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고가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산재 사고 사망률이나 뭐 사고율 이게 OECD 압도적 1등이죠. 그렇죠. 2등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리고 딱 한 번 제가 알기로는 딱 한 번 1위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다고 제가 본 언제요? 것 같아요. 그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비슷했을 거예요. 1, 2위가 굉장히 옛날 아니에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무역으로 치면 세계 5위, 7위 뭐 이런 강국이고 이 정도 산업 규모에서 이 정도 산업재해가 나는 나라는 정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부끄러운 거죠. 정말 이게 그 경제 규모에 맞게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누구나 해야 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 한국에서의 노동은 권리라기보다는 의무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위험한 일은 전부 외주, 하청.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나도 원청업자들은 책임도 책임을 안 안 지고. 지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 5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 사고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 2019년도에 국회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그 앞 5년 정도를 보면 실제 발전 5사에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속을 보면 100%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에요. 외주업체죠. 그렇죠. 우리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기업 살인법이니 예를 들어서 만들었죠. 다 만들어가지고 산재율이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통계치를 보니까. 그 정도 엄한 처벌을 해야 기업이 안전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 특조위 발표한 날 맨 앞자리에 있었는데 그
그 앞에서 발표할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용균이는 업무 수칙을 다 지켜서 죽었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원청은 하청을 주었으니 책임이 없다 했고 하청은 내 사업장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균이 같이 비정규직들은 다 더 위험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맞아요.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 개인의 문제,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되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산안법 개정과 함께 요구했던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어요. 일명 기업살인법이죠. 그렇죠. 그게 네. 일명 기업살인법이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는 것, 예. 그다음에 개인이 아니라 그 조직이 책임져야 하는 바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태안에서도 용균이의 사고로 저희가 이거는 정말 산재는 살인이다라고 해서 살인으로 예, 이제 예. 기소를 해달라,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책임져야 할 분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죠. 현재는 말단 관리자들, 현장 관리자들만 알겠습니다. 기소가 된 상태죠. 지난 1년 전국 곳곳에 많은 이 용균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쭉 현장도 보시고 그랬잖아요. 네. 요만큼이라도 뭐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합의 이행 그 직접 고용 정규직화라든지 아니면 용균이 반값 그 월급 착복했던 거 그거 100% 돌려주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도 안 있습니다. 된다. 네. 그래서 그냥 환경을 조금 개선을 한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의 일부 개선. 네네. 다 개선한 게 아니고 일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예. 그냥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용균이 어머니 국회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법 만들었는데 정작 그 법에는 용균이가 없더라. 총리까지 나서 지시한 그 조사 결과 나오는데 8개월이 걸리더라. 지금 1년 지났는데 별로 사고 현장 변한 거 없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잠깐 눈 감고 있으면 또 죽을 거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김용균 재단 이제 시작이네요. 네. 어머님 더 기운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면 좀 좋은 환경이 되어지지 저희가 않을까 함께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김용균 재단 김미숙 이사장 그리고 권미정 사무처장 두 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